남부지방에 이어 중부지방에는 모레까지 5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5호 태풍인 장미도 북상하고 있어 호우가 지속할 거란 예보인데요. 전문가 모시고 오늘 중부 호우와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지금 중부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제 그 남부지방 쪽으로 특히 전남 이쪽으로 많은 그 비를 내렸던 이 장마 전선대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가장 강한 비구름이 들어가는 게 충남 쪽입니다. 충남 충북으로 해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오늘 낮엔 좀 더 북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부지방이 우리가 충청 이부월 중부지방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이제 주로 중부지방 쪽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남부지방 피해 상황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겁니까? 왜 이렇게 비구름이 강해졌을까요? 실제로 이제 지난번 1일에서 4일까지 중부지방으로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은 그 후에 6일 날 기압골이 저기압이나 통과해 나가면서 전선대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상층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간 거죠, 같이.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는 곳에 기온 차이가 심하면 더 강한 비가 만들어지고요. 일단 그런 하나의 원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중부지방은 서해상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서해상 바다를 지나오는데 이 서해가 이 평년보다 지금 해수 온도가 낮아요. 그런데 이 전남이라든가 이쪽 남부지방 쪽으로는 동중국해로부터 남서기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동중국해 쪽은 해수 온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강수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거의 동일한 기도 아니고 뭐 거의 기온 차이도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어제 그 뭐 남부지방에 내리는 호우 같은 경우 중부지방보다 2배 이상 더 강하게 내렸거든요. 이것은 일단 기온 차이도 컸고 두 번째는 동중국해로부터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오는 공기 유입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중부지방에 또 비가 집중될 거란 예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서해안은 만조 시기도 겹친다고요. 네. 어느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그 오늘은 지금서부터 이제 충청도까지 올라왔고 오후에는 이제 서울 포함한 경기권까지 주세력이 올라올 거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장 이제 한강 수계 쪽, 그러니까 남한강이라든가 북한강 수계 쪽에 비가 많이 이제 내릴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제 일단 뭐 이 한강 수계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가장 높았을 때 많이 낮아졌는데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만조 시간과 맞물리게 되면은 이 강물이 빠져나가질 않으면서 범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빠져나가는 하구에 사시는 주민들은 각별히 좀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에 한강 수위 상승으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다 통제돼서 출퇴근 시민들 많은 불편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에 또 호우 집중되고 말씀하신 만조 시기까지 또 이런 도로 통제 상황 대비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아직까지도 이제 일부 도로도 아직 통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하고 지금 현재 기상청 예보는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500mm 또 굉장히 많은 비를 예측을 했는데 일단 중부지방 쪽으로는 오늘 오후서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또다시 좀 통제되는 구간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지역을 짚어주신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일단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는 일단 수도권 쪽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제 많은 산사태라든가 또 범람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되고요. 일단 오늘입니다. 내일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호 태풍 장미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장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남해안입니다. 그다음에 지리산 부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로가 부산 쪽으로 해갖고 동해로 빠져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바로 부산을 인접해서. 그렇게 될 경우는 동해안하고 내일은 남해안 쪽으로는 국지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가 특히 지리산 부근. 남부지방 안 그래도 지금 피해가 심각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장마가 지금은 현재 남부지방은 비가 그친 상태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오늘은 비가 안 옵니다. 남부지방은 현재 비구름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내일 또 다시 올라오니까 내일 뭐 오후 접어들면서부터는 다시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해안 또 지리산 부근 또 경남도 마찬가지죠. 경남 쪽, 동해안 쪽 이쪽으로는 거의 뭐 100에서 200, 300mm 이상의 또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걱정입니다. 사실 앞서 예보를 보면 열대 저압부 북상 가능성이라고 제가 봤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예보가 바뀌었어요. 태풍으로. 이제 열대 저압부라고 하면 태풍보다 한 단계 아래이지 않습니까? 어떤
뭔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풍을 갖다 구분하는 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 되면 태풍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일단 아직 태풍은 아니고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온대성 저기압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열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더 발달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할 때는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네.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더 발달을 한 거죠. 더 발달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올라오면서 이제 제주 쪽 서쪽 해상을 지나가면서 가장 발달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됩니다. 초속 한 24m 정도 급까지. 네. 그러니까 초속 17을 기준으로 열대저기압과 태풍 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고요. 자, 이번 태풍 그리고 만조 지금 여러 가지 예보가 겹쳐 있는데요. 지금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비가 더 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현재 이제 내일 모레까지로 일단 기상청에서 예보를 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중부지방입니다. 주로 중부지방은 100에서 300, 많은 곳 500mm 이상. 다음에 지금 비가 그친 남부지방은 다시 내일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립니다. 이 지역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해안, 그다음에 전남, 경남,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이죠. 네. 이쪽으로는 다시 한 100에서 200, 많은 곳 300mm 이상의 호우가 모레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호우에 태풍까지 겹쳐서 더욱 걱정인데요. 이런 태풍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또 대비해야 할까요? 실제는 태풍은 호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람이죠.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을 동반하니까 이게 비로도 많은 산사태가 나지만 이제 바람이 강해지면 바람은 이 압력을 갖고 있습니다. 풍압이라 해서 이게 산사명 같은 데 부딪히면 그대로 이 무너지게 하는 커다란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남부지방은 현재도 저는 엄청난 사실 이 피해를 입었는데 또 내일서부터 오면은 정말 엄청 더 이 피해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온 상태에서 더 오는 건 더 큰 피해를 주거든요. 거기다 이제 바람까지 강하다 보니까 참 특히 이 남해안이라든가 또 전남 지역, 그다음에 경남, 동해안 이쪽으로는 상당한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태풍 위력은 언제쯤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제주를 통과해서 부산 앞바다까지 올라오는 사이가 가장 발달할 것으로 보고요. 제주에서 부산 앞바다 사이에서요. 네네. 네. 그다음에 부산을 통과할 때가 지금 현재 예상은 21m 정도 됩니다. 초속. 네. 그래서 독도 북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 18m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다시 변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주에서 올라오면서 남해상에 들어올 때가 가장 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부산이 접근하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이번 태풍이 강한 태풍은 아닙니다. 소형의 약한 그런 급인데, 그렇더라도 일단 남해상으로 들어올 때 바람이 가장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이라든가 비 피해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부산 앞바다로 가는 동안이 가장 강력하고, 그럼 지상에 도착할 때 그때가 그럼 월요일 오후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내일이죠. 월요일. 네. 월요일 네. 15시에 부산 바로 인근으로. 네. 지금은 상륙보다는 거의 부산 쪽 인근 해상 쪽으로 빠지는 것 같이 네.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진행해서 독도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부산에서 더 이상은 지상에서 올라가지 않고 독도로 빠질 것이다. 현재 이렇게. 예상은 그렇습니다. 네. 오다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네. 거의 제주 서쪽에서 부산 바로 해상 쪽에 붙어서 북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비도 계속 오고 태풍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걱정이 많은데요. 일단 비가 그쳐야지 복구 작업하지 않겠습니까? 비는 언제까지 오나요? 일단 남부지방은 내일 태풍이 지나가면서 11일까지 비가 온 다음에 남부지방은 끝납니다. 네. 끝나고 중부지방은 일단 현재 예상으로는 14일까지 예보가 나와 있거든요. 14일까지요? 네네. 네. 그러니까 14일까지는 약간 소강 상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비가 온다고 네. 좀 생각을 하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보면 순천 지역에 내린 비는 전북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듯이 너무 역대급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폭우의 원인 역시 기상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게 기후 변화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로 가장 심각한 게 결국 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인데, 기온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똑같은 공기 중에 포함하는 수증기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저기압으로 오는 이 강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매년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도 지금 굉장히 심각했지만 이제 당장 내년 후년 갈수록 이런 재해호우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폭우 예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 한 번만 더 짚어주실까요? 일단 지금 뭐 제주도를 빼놓고 전국의 그 산사태는 다 이제 심각 단계로 네.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 단계라는 건 이제 약간의 정말 충격만 줘도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산사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본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이런 호우에서도 많은 사상자 일본 호우를 보니까 물에 휩쓸려 가신 분들이 거의 사상자의 80%가 되더라고요. 그 급격히 물이 불어난다는 특징인데 특히 하천이라든가 저 이런 뭐 저류 같은 데 있죠, 이런데.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비가 많을 때 절대로 뭐 물고를 보러 나가시거나 혹은 강가에 뭐 구경하러 나가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비가 많이 올 시간에는 가장 안전한 실내로 대피하시고 거기서 이제 기상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좀 꼭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도 계속 내리고 태풍도 예보된 만큼 월요일 출퇴근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